2021년에 9살 이상 동물이 40%가 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노령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페노스 증후군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위클리벳에서 반려동물의 노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수명이 사람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좋은 영양 섭취,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 꼭 하셔라 라고 권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꽤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 리서치하고요. 네. 서울대학교 수의인문사회학 연구실이 함께 반려동물 보호자 2,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025 반려동물 양육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조사했던 자료를 토대로 최근에 반려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개, 고양이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 나이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소형견과 고양이 기준으로 7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되고 11살이 넘어서면은 노령견, 노령묘로 봐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이제 반려동물 노령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하지만 미국 동물병원협회에서는 이제 기대 수명의 75%를 지난 개를 노령견으로 분류하고 미국 고양이 수의사회에서는 고양이가 10살이 넘으면 노령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수의대 민경덕 교수팀에서 올해 1월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11살, 그리고 반려묘는 13살부터 노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위클리벳 493회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쭉 소개를 한 뒤에 통상 10살 이후를 반려동물의 노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조사는 10살부터 반려동물을 노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개, 고양이 보호자 중에서 노령동물, 즉 10살 이상의 반려동물과 사는 비율은 얼마나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8년령 이상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보호자 비율이 52.4%였습니다. 이거 절반이 넘었고요. 10살 이상과 사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8.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등록제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동물등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미 2021년에 9살 이상 동물이 40%가 넘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노령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반려동물 노화가 다른 나라 얘기거나 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나이 들어가면서 보호자들의 양육 패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동물병원 방문 횟수와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의 나이를 1살에서 3살, 4살에서 7살, 8살에서 12살, 그리고 13살 이상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을 때요. 네. 13살 이상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연평균 5.4회로 가장 많았고요. 반려동물 양육비, 전체 양육비에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0.1%로 제일 높았습니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도 분석해 봤습니다. 네, 병원 데리고 가기, 약 먹이기 등 간병을 위한 활동과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56.3%, 53.1%가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질병과 죽음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는 46.9%만 대비되어 있다고 답을 해서 이 페노스 증후군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이제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 이 펠로스를 소외된 슬픔 또는 박탈당한 슬픔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 5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슬픔이나 애도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공감받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페노스 증후군 앓는 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그건 왜냐면 저도 약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거는 불법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생활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이미 경험해봤다라는 응답자의 47.4%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했다고 답을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70.2%가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식장을 이용하겠다라고 답을 해서요. 앞으로 동물 장묘업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반려동물 노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사실 생경한 분야여가지고 약간 나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피하고 싶고 그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외면할 거야 하지 마시고요. 좀 건강한 아이와의 이 생활을 위해서라도 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그냥 차근차근 평소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